네, 한 워킹맘이 자녀 양육 때문에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거부를 했는데요. 바로 이걸 문제 삼아서 회사가 이 워킹맘과의 용역 계약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갔고요. 대법원이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 연결해서 이 판결의 의미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성 변호사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삼성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잠깐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근로자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직 사원이었는데요. 네. 용역업체가 바뀐 이후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주임으로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뭐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근로자 업무는 동일하였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기존 업체에서는 뭐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돼서 일정한 배려를 해 주었었는데요. 네. 변경된 업체에서는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변경된 업체에서는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근태 평가에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네. 결국 본채용 거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음. 결국 이래서 중노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진노위에서는 구제 신청이 기각되었고요. 예. 반대로 중노위에서는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어허. 당연히 이제 사측은 2018년도 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고요. 네. 1심에서는 당연하게 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예. 사측이 또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대법원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휴, 결국 올해 11월에 다시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달랐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달랐고 1심 재판부 판단하고 2심 재판부 판단도 달랐고 또 대법원 가서 또 달라졌고 이렇게 된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반전의 반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이제 그 판결이 나온 건데 그래서 회사 측의 이런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취지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1심, 2심, 3심까지 결론이 많이 바뀌었듯이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연 배려 의무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하는 점을 좀 고려해서 어떤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판단은 이건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은 왜 그동안 뭐라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이었다는 거죠. 수습 기간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업무 지시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초봉 근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자 잘 되었구나. 그러면 수습평가 기간에서 내가 근태 점수에 낮은 점수를 주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본청을 거부하면서 형식적으로는 해고가 된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잠깐만 하나만 좀 짚으면 경력이 몇 년이 되는 분인데 용역 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습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까? 네네. 이것이 통상 문제되는데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로자는 단순한 수습으로 볼 수는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약 8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근데 업체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습기간 설정했는데 수습기간에 우리가 그 용역을 해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법적 책임 없다 이런 논리라는 거였잖아요. 회사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수습기간 동안에는 뭐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뭐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뭐 객관적 이유, 뭐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사측에서는 근태 평가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본청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회사도 그러니까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법원도 무조건 뭐 근로자의 권리가 우선된다라는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선 뭐 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서 예. 과연 근로자에게 그 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는지, 예. 과연 뭐 일정 정도 배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치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2심에서는 회사 측 손을 덜어준 거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금 이제 파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이제 재판 다시 해서 판결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좀 다시 뭔가 그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네,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결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회사가 육아 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그러니까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이게 다른 사업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 네. 다른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판결에 찾아볼 것이고, 예. 다른 사업장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 이제 노동자인 워킹맘이 나는 이제 그 아이가 어리고 하니까 가급적 근무 시간을 이때부터 이때로 해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만약에 갔을 때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일정 정도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런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질 것이고요. 예. 그런 사업자의 시도에 대해서 좀 제약을 걸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네요. 이번 판결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노동자 이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그러면? 네, 다른 해고 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진노이, 중노이 이후 해고가 되면 복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소송이 언제 끝나는지 가장 궁금해하셨고요. 예. 뭐 대법원이 좀 오래 걸렸는데 중간중간에 탄원서도 제출하시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 마음고생이 많으셨고요. 예. 아무튼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그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하면 다시 회사에 일단 복직은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네네. 이제 보통 소송이 마무리되면 네. 회사와 협의해서 복직 기간을 협의하게 되고요. 네. 뭐 복직이 되고 나면 그 간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해서 예. 복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좀 남은 과제가 있을까요? 이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문에서 잘 적시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모의 자녀 양육권이 헌법상 도출될 수 있는 권리이고 어허. 우리 사회의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고편법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고용이 승계되는 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네. 대법원 이런 데 제동을 걸므로써 예. 사업자들이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확대되는 것이 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많이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네,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관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삼성 변호사였습니다.